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열전달 3주차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전도 방정식, 열전도식을 이제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세 번째 구좌표계에 대해서 식이 표현되는 걸 설명을 드렸었고요. 특별히 직각좌표계에 대해서 유도를 같이 해봤어요. 글씨가 좀 작게 쓰여진 부분이 있어서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더 글씨를 한번 크게 써보도록 할게요. 직각좌표계에서의 지배방정식은 어땠었죠? X방향만 고려합시다. 1D만 고려했을 때 X방향의 열유속 K 델 T 델 X, 그럼 이게 X방향의 열유속의 변화량 더하기 최적당 열 발생률 heat generation 만큼이 합쳐져서 내부 그 시스템 컨트롤 볼륨의 에너지로 저장된다. 열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로우 C의 열 저장 능력에다가 온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래서 이런 제너럴 이퀘이션을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원통 좌표계로 환산해 보면 R분의 1만 앞에 곱해지고 X 대신 R 방향을 열전달 방향으로 생각하면 R분의 R 방향의 변화인데 여기 R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R로 다시 곱해주고 K 델 T 델 R 이렇게만 바꿔주면 돼요.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E 닷 generation, 이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 에너지 로 C 델타 T 델타 스몰 t. 그 다음에 9인 경우에는 지배방정식이 R제곱분의 1로 하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을 다시 곱해주고 K dt dr 델 R 이렇게만 처리하면 됩니다. 2닷의 generation 로 C 델 T 델 스몰 t. 그리고 이제 정상 상태이면 우변이 다 0으로 되고 열 발생률이 제로면 이것만 다 0으로 되고 나머지는 그냥 두 번 미분, 온도에 대한 두 번 미분 형태의 상미방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이 시간에는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 지배방정식이 어떻게 선택되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걸 쓸 건지, 이걸 쓸 건지, 그리고 이 식이 어떻게 단순화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제 2.2 교과서에 3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7페이지. 후라이팬인데 모양은 지금 이게 후라이팬, 후라이팬에서 지금 밑에 전기 가열기, 여기 전기 올려놓으면은 이제 여기 전열기가 있어서 여기 800와트의 열이 이제 이 밑바닥으로 요 두께가 있을 거고 요 밑바닥으로 해서 올라오겠죠. 이런 후라이팬 문제. 그랬을 때 지금 관심은 이쪽 방향의 열 전달이 일어날 거예요. 이 두께 방향, 밑바닥의 두께 방향. 이거 원 모양이 동그랗다고 해서 뭐 원통이나 구 쓸 필요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오로지 이쪽 방향만 고려하는 거니까 이거 마치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런 두께 방향으로 800와트가 들어간다 하는 문제죠. 그리고 거기에 뭐 두께가 요 두께 L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지름도 요 크기죠.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지름도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800와트가 들어가지만 그중 80%만
열이 팬에 전달된다. 그러니까 요 주변으로 이제 손실이 있으니까 요거에 0.8%만 80%만 이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정상 상태를 가정하자. 정상 상태. 그랬을 때 바닥 단면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미분 방정식을 구해라. 즉 이쪽 방향으로 지금 요 바닥 여기서 여기까지의 온도 분포를 구해라. 예를 들어 요 바닥이 T1이고 요 안쪽 바닥이 T2라면 이게 어떤 분포를 가질 거냐? 이런 선형이 될 거냐? 이런 곡선이 될 거냐? 이걸 유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전기 에너지가 열로 바뀌니까 혹시 열 발생률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열이 발생한 열이 이 표면까지 800W의 80%가 그냥 여기에 적용된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생각하면 이 바닥의 두께 방향으로는 이 내부에는 히터가 없잖아요. 이거 그냥 철이나 어떤 재질이 있겠지? 그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열 발생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해라. E닷 제너레이션은 없는 상태고, 그렇죠? 그다음 이 두께 방향으로 열이 흐르고 정상 상태일 때 이 온도 분포를 구할 수 있는 지배 방정식을 구하면 뭐예요? 그러면 열 발생 없고 정상 상태니까 저것만 남죠? 직각좌표계에서 뭡니까? d dx k dt dx는 0 또는 뭐 k로 다 나눠주면 d 제곱 t dx 제곱은 0. 이게 지배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전기 에너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열 발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발생한 열이 이 아래 표면까지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이 두께 내에 열 발생이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조심하시면 되겠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온도 분포를 풀려면 여기 이제 이 경계 조건을 주어줘야 됩니다. 이쪽 경계는 800W에 80%의 열이 들어온다. 히트 플럭스 경계 조건. 이쪽은 또 적절한 조건을 줘야지 정확하게 이 분포를 구해낼 수 있어요. 그건 뒤에 또 나오니까 뒤에 가서 풀기로 하고 우선 지배 방정식을 어떻게 단순화해서 적용할까 하는 문제를 지금 다뤄봤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냥 온도의 두 번 미분한 것이 0이다 라는 가장 심플한 지배 방정식으로 요약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볼게요. 전열기의 열 전도 예제 2-3번 페이지는 똑같고 페이지 37에 여기 전열기의 열 전도 문제 전열기 이렇게 우리 아침마다 커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일 때 밑에 이제 히터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물속에 안 담겨 있는 제품도 있고 그냥 바닥에 안 보이게 바닥만 가열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물에 잠겨 있는 모델을 생각했을 때 요게 지금 히터죠. 요게 히터, 전기 히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전열기 정보를 다 알려줬어요. K도 알려주고 요 지름도 알려주고 D도 알려주고 그다음 이걸 쫙 폈을 때 전열기 쫙 폈을 때 요 총 길이 L도 알려주고 요 지름도 알려주고 또 요 K 값도 알려주고 그리고 용량 내부 열 발생 되는 여기서 이제 전기 히터니까 여기서 열이 발생되겠죠. 내부 발생되는 열 발생 에너지는 2kW다.
주어지고 다 정보를 줬다고 했을 때 이 저항선의 온도 변화를 그리고 정상 상태 운전이라고 가정하고 정상 상태일 때 이 내부의 온도 분포 이걸 확대해서 그렸을 때 온도 분포가 이렇게 있겠죠. 아무래도 여기서 열이 발생하니까 내부 온도가 여기가 가장 높은 온도가 나올 거고 이 주변에는 물이 있으니까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분포, 요 R 방향의 온도 분포를 구하라. 그런데 열 발생률이 존재하는 경우죠. 존재하는 경우. 그러면 어떤 좌표계 식이 적당하죠? 저 셋 중에 직각, 원통, 구 중에 원통 좌표계가 적합하겠죠? 원통 좌표계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정상 상태라고 했으니까 정상 상태 그 비정상항을 0으로 만들고 열 발생률은 존재하죠? 그러면 이 식에서 지금 이것만 없는 요 두 가지는 존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K는 또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K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식에서 K 일정하니까 앞으로 끄집어내고 그러면 K 끄집어내고 R분의 1 D로 바뀌죠. 이제 R만의 함수니까 D R DT DR 더하기 E 닷 generation는 0 또는 K로 나눠서 이 K를 이쪽으로 붙여도 되고요. 이런 지배방정식을 이제 푸는 문제가 되는 거죠. 또는 K로 나누어서 지배방정식을 이제 원통좌표계에서 정상 상태로 잡으면 이런 지배방정식이 됩니다. 이제 푸는 거는 또 바운더리 조건들이 필요하니까 뒤에 해당하는 문제를 찾아서 해보도록 하고 이 문제에서는 이런 지배방정식을 어떻게 요약해서 구하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이해되셨죠? 자, 지우고 그럼 세 번째 구좌표계에 대한 예제 문제를 봅시다. 구좌표계. 구좌표계 예제 2-4 여기도 페이지는 똑같고 페이지 38페이지네요. 38페이지 구좌표계 뜨거운 공이 있네요. 뜨거운 공 메탈 볼이 있어요. 메탈 볼 온도가 300도씨로 가열되었어요. 300도씨로 가열되었어. 그런 다음에 이걸 꺼내서 여기 대기 상태가 T 무한대가 25도씨 여기 초기 상태 T가 300도씨까지 가열한 상태에서 이제 25도씨 주변 대기 상태로 내놓았다. 그러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식혀지겠죠. 센터는 이쪽 서피스 쪽부터 식혀지겠고 그래서 온도가 이 R 방향으로 온도 분포가 존재하겠죠. TR 그리고 또 시간의 함수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는 내부에 열 발생률은 없는 거죠. 이 안에 E 닷 제너레이션은 없는 문제. 시간에 따라서 또 이 R 방향에 따라서 온도 분포가 이렇게 존재할 텐데 내부는 처음에 300이었는데 이 바깥부터 식혀 들어가겠죠. 열이 빠져나가면서 이럴 때 지배방정식은 무엇이냐? 구좌표계를 쓰고 여기 히트 제너레이션 없는 거 요것만 없애면 되겠죠. 그리고 K가 또 일정하다고 하면 K 얘기는 뭐 K는 아직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 식이 1 나누기 R 제곱분의 1 del over del R R 제곱 해주고 곱하기 K del T del R
열 발생은 없고요. 이것이 즉 R 방향으로 열이 전도되어 나가는 만큼 로우 C, 델타 T, 델타 스몰 T로 에너지가 감소하겠네요.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제 이건 감소하는 상태가 되겠지. 열이 빠져나가면서 전도된 만큼 내부 시스템의 축적된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배 방정식을 만들고 이제 뭐 시간에 대한 초기 조건과 이 경계 조건이 주어지면 임의의 시간과 임의의 위치에서의 온도 분포를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면 앞으로는 이 전도 문제는 이계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편미분 방정식이 풀려면 이제 경계 조건, 공간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초기 조건, 시간에 대한 조건들이 주어지면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뒤에 연습 문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고, 미리 제가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 거를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틈틈이 좀 풀어 놓으셨다가 우리가 다시 만나서 그 대면 강의를 할 때 나와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계 조건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더 하겠지만 우선 숙제 문제를 미리 내드릴 테니까 2장 숙제 노트에 풀어두기. 개념 문제가 이제 1에서 13까지 있는데 개념 문제는 쭉 각자 알아서 정리하시고 주로 계산 문제만 여기 표기하면 14번, 15번, 17번 답이 다 나와 있는 문제를 주로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확인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어진 이퀘이션, 그 지배 방정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가 24번, 25번이 있고 또 28번이 있어요. 저 세 가지 방정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55번 계산 문제, 58번, 67번, 84번, 88번, 93번, 그 다음에 94번. 그 다음에 이제 원통 좌표계 문제도 있는데 135번, 137번. 자, 여기까지 좀 풀어두세요. 노트에다 좀 풀어두셨다가 다음에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지배 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다 드렸고 이제 경계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경계 조건 요약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또 경계 조건 하나하나는 다음 주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 조건을 통으로 요약한 거를 보시면 이 책에 이제 제일 뒤에 2장 뒤에 요약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요약본을 먼저 쭉 73페이지 요약이 나와 있는데 요약을 한번 보시고서 그 다음에 앞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훨씬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제 지배 방정식 얘기를 했어요. 거버닝 이퀘이션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세 가지 좌표계에 대한 지배 방정식을 얘기했고 지배 방정식 풀려면 경계 조건 플러스 초기 조건
이렇게 있어야지 온도를 다 구할 수 있겠죠? X와 T에 대해서. 그래서 경계 조건을 살펴보면 이런 첫 번째 경계 조건, 가장 쉬운 경계 조건은 여기에 지배 방정식을 이걸 풀고 X 방향으로 여기 이제 문제를 지배 방정식 넣고 양쪽의 경계를 제일 쉬운 거는 온도를 주는 거죠. T1으로 주고 이쪽은 T2로 주고 이런 경계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주어진 온도 경계 조건. 즉 X가 0일 때 온도는 T1이고 X가 L일 때 온도는 T2다. 이런 식으로 주겠죠. 아니면 이걸 한 번에 쓰면은 그냥 T0는 T1이고 TL은 T2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두 번째, 주어진 열 유속, 양쪽 벽면의 온도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열이 들어오는 그 양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주어진 열 유속이니까 Q닷이죠. Q닷. 그래서 이쪽 X가 0일 때 Q닷을 알려줘요. Q닷이 제로라고 하자. X가 0일 때는 어떤 양을 알려줘요. 이게 3이면 3, 4는 4 이런 값을 알려주고 또 이쪽도 Q닷으로 알려줄 수 있어요. Q닷 L 이렇게 알려줬을 때 경계 조건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 주어진 온도는 그냥 T는 T1, T 0일 때에 X가 0일 때 그러니까 X가 0일 때의 T는 T1, X가 L일 때의 T는 T2 이렇게 설정했다면 여기서는 X가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X가 0일 때는 경계 조건 이 Q 닷 제로가 얼마라고 알려줬어. 근데 이 Q 닷에 해당하는 것은 온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K dt dx잖아요. dt dx 단 X가 0일 때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그리고 X가 L일 때도 주어진 연료속이 Q 닷 L이다. 이게 어떤 값을 알려줬다고 치면 이 연료속과 우리 이제 온도를 풀어야 되니까 온도와 관련지는 경계 조건을 설정하려면 Q 닷은 마이너스 K dt dx 여기 X에다가 L을 집어넣어야죠. 이런 경계 조건을 양쪽에 두고 저 문제를 풀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뭐 다양한 경계 조건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한쪽은 온도로 주고 한쪽은 연료속으로 줄 수도 있어요. 한쪽 벽면은 히터를 붙여가지고 거기서 연료속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보고 또 저쪽에서는 공기로 식혀져 나가는데 그 표면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한쪽은 히트 플럭스, 한쪽은 템퍼러처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열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열. 어느 포인트가 단열이다. 즉 예를 들어 양쪽 X가 0일 때 X가 L일 때 여기도 단열이고 여기도 단열이다. 근데 여기 뭐 열 발생률이 있어서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럼 뭐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처음에 이렇게 됐던 것이 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뜨거워지나요?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하겠지. 그랬을 때 여기 지배 방정식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은 단열 조건이면 단열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연유속이 0이라는 거지. 연유속이 0이라는 거니까 X가 0일 때 연유속이 0이다. 연유속은 K dt dx죠. 이게 0이니까 뭐 K 안 붙여도 되겠죠. 그냥 온도 기울기가 0이다. 그러면 단열이에요. X가 L일 때도 온도 기울기가 0이다. 단열이다.
여기 x 대신에 0을 넣고 여기는 x 대신에 l을 넣은 그 식에서의 0이라고 놓으면 되겠어요. 단열 또는 열적 대칭이라는 말이 있는데 열적 대칭은 뭐예요? 여기 요 센터 같은 경우에 여기는 단열이나 같은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도 기울기가 여기는 제로잖아. 온도 기울기가 제로니까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저기 R 코드라고 하면 DT, DR, R은 뭐 0, 제로에서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류 경계 조건. 이게 벽인데 이 벽 내부의 온도를 구하고 싶은데 이쪽 x가 0일 때와 x가 l일 때 경계 조건이 내부 열전달 개수, 여기는 외부 열전달 개수. 그래서 여기 외부 열전달 개수 H2, 여기는 내부 열전달 개수 H1로 해서 대류로 식혀지고 있다. 또는 대류로 가열하고 있다. 이런 조건일 때 경계 조건을 구하라. 그럼 x가 0일 때는 경계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x가 0일 때는 대류로 식혀지는 에너지, 여기에서 대류로 식혀지는 에너지가 뭐예요? H1에 이 주변 온도를 내부의 온도를 T 무한대 1이라고 하고 빼기 요 온도 T0에서의 온도, 그렇죠? 이것이 여기서 식혀지고 있으니까 또는 뭐 가열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요 한쪽 x가 0 지점에서 전도로 들어가는 영하고 에너지하고 대류로 넣어주는 에너지가 같아야 되겠죠. 컨티뉴티 연속성 특성에 의해서. 그래서 뭡니까? 여기는 k k dt dx, x가 0일 때, 즉 여기에서 컨덕션으로 들어가는 만큼 여기서 대류로 열이 들어온다. 또는 나가는 만큼 나간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x가 l일 때도 H2에 이제 T 방향에 따라서 T 무한대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나간다면 이쪽은 들어갔고 나간다고 치면 열이 이제 높은 온도를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TL이죠. TL 빼기 T 무한대 2. 요 주변 온도가 T 무한대 2라고 했을 때 여기 온도는 T 무한대 1이었고, 식이 좀 다시 써볼게요. H2에 TL 빼기 T 무한대 2 만큼이 요 지점에서 전도로 제공해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K dt dx, x가 l일 때. 마찬가지로 복사 조건도 똑같아요. 복사도 그 컨덕션 경계로 컨덕션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사로 들어온 것이 컨덕션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x가 0에서는 복사 epsilon 1 시그마 복사 연류속 T1의 사승 T 서라운딩, T 무한대 또는 서라운딩, 여기는 멀리 있는 벽면이라고 하면 서피스 1의 사승 빼기 T 제로 위치에서의 사승의 차이에 비례하죠. 이만큼이 저 멀리 있는 벽면에서 이쪽 T0 지점, x가 0이 지점, 여기 멀리 어떤 서피스가 있어서 이게 서피스 1이 있어요. 그 표면 온도가 TS1이야. 그럼 여기서 이 표면까지 복사가 되는 거니까 복사해서 전달하는, 이 표면까지 전달하는 연류속이죠. 연류속은 이제 여기 안으로 파고들 테니까 이 미소 여기에서의 컨덕션 연류속 마이너스 K dt dx, x가
0일 때 이렇게 잡아주면 복사 경계 조건.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 x가 l일 때도 만약에 복사 경계 조건으로 이쪽 TS2 방향으로 여기서 복사해서 나간다. 그러면 x가 l일 때 이제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전도로 빠져나가는 거 마이너스 k dt dx x가 l일 때 값만큼이 복사로 다른 표면으로 간다. 엡실론 시그마 t l일 때의 t 값 tl 빼기 ts2의 4승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이제 이거 말고도 조합으로 경계 조건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한쪽은 히트플럭스가 들어오고 한쪽은 그냥 온도가 알려져 있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둘 다 경계 조건이 온도를 알고 있다.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얼마 나왔다. 또는 연류속 센서를 붙여서 연류속 측정하니까 연류속이 x가 0일 때와 x가 l일 때 얼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복사 조건이기 때문에 그 복사로 경계에서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복사 경계 조건을 쓰는 거죠. 다음과 같이 대략 5가지의 그 경계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열전도 지배방정식과 또 풀고자 하는 영역의 경계에서의 경계 조건을 처리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풀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열전도 방정식, 지배 방정식을 어떻게 설정하고 경계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면 이제 그 다음에 푸는 문제만 남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푸는 문제,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에 실제 경계 조건도 설정해서 지배 방정식에 대입해서 푸는 문제를 좀 다뤄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강의한 내용은 2장 열전도 방정식의 거의 대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전도 방정식과 경계 조건까지.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좀 예제 문제 뒷부분에 그 계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꼭 풀어보시고 제가 아까 내드린 숙제 문제 노트에다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3주차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